회장님, 미국 유학 갔다던 우진 도련님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진이는 미국에 있는데. 아닙니다. 청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떨리는 보고 한마디는 박진석 회장이 26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아내 고성희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남편을 위한다며 가증스럽게 헌신했던 순간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나친 정성은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마는데요.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손발이라 믿었던 신복들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박진석.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는 폭주하는 아내를 단숨에 제압할 충격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남편 박진석과 아들 성재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라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잖아요. 신부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진실을 알고 있는 영라를 묶어두기 위해 박진석을 이용합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성재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고성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비서를 영라 곁에 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라를 돕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비서는 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하고 촬영하며 빠짐없이 성희에게 보고했거든요. 영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작업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순간까지 비서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지환 오빠와 웹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만화책을 보는 것도 모두 할 수가 없었죠. 자유라고는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영라는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진석을 찾아가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빠, 저 비서 언니가 제 사생활까지 다 카메라로 찍고 녹음을 해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진석은 딸의 눈물을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라야, 네 엄마가 널 잘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니? 사실 진석은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26년간의 내조를 통한 고성희의 믿음은 완고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그만해. 네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가려면 이 정도 훈련은 당연한 거야. 엄마를 믿고 말씀을 따르거라. 영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고성희가 아들 우진을 이용해 아빠의 후계자로 만들려 한다는 모든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내뱉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카드였으니까요. 진석은 딸을 타이르듯 어깨를 두드린 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고성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영라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 거예요. 성희는 조용히 돌아서며 속으로 만족감을 느꼈죠. 그런데 며칠 뒤 진석은 고성희의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박진석과 고성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성희는 요즘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매일 저녁 달팽이즙을 정성스럽게 다려주었어요. 진석은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 매번 그 쓴 즙을 다 마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팽이즙을 마신 뒤로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옆에서는 성희가 고른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희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석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성희는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테라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진석은 궁금증이 일어 살짝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죠. 테라스 유리문 너머로 성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성희는 난간에 기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업무 전화련이 생각했죠. 그런데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진석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걔 협박해서라도 수술대에 눕혀야 한다고. 내 아들 살려야 한다고.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평소 우아하고 차분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악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습니다. 강호 그 녀석한테 돈 줬으니까 이제 움직일 거야. 은호가 버티면 순이 쪽을 더 압박해. 진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들을 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희에게 아들은 성재와 우진뿐인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이라니, 협박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석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성희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그리고 며칠 전 영라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비서 언니가 저를 감시해요. 그때는 철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었는데 혹시 영라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진석은 가슴이 답답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새벽녘에 다시 침실로 들어온 성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진석 옆에 누워 잠들었어요. 진석은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희와 성재가 모두 출근한 뒤 진석은 혼자 집에 남았어요. 평소 같으면 골프장에 가거나 운동하러 나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석은 차 키를 들고 영라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작업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진석은 한 젊은 남자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영라의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인 지환이었어요. 진석은 차에서 내려 지환에게 다가갔죠. 지환군 일은 잘 되고 있나?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지환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진석은 지환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성재가 추천해서 고용한 청년이었죠. 언제나 믿음직하고 의리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영라는 지금 안에 있나? 네. 작업실에 계십니다. 비서님과 함께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영라는 어떤가? 혹시 내게 할 말 같은 건 없나? 진석은 별 생각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저 영라의 요즘 하는 일도 궁금하기도 했고 지환군의 업무 상태도 떠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지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석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사실은 뭔가 뜸들이지 말고 편하게 말해보게. 지환은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라 아가씨와 함께 청하대학교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네. 그때 우연히 한우진이라는 분을 봤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우진. 성희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진석에게는 성희로 인해 양아들로 받아들인 딱 그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성희가 왜 그런 걸 숨겼을까? 유학 공부한다는 우진이가 병원에 있었다고? 네.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 쪽이었어요. 진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성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아들 살려야 한다. 그 말이 우진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자세히 말해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환은 그날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영라가 병원에서 우진을 목격한 일, 간호사를 통해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진석의 회사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까지요. 진석은 지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토록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고맙네, 지환군. 회장님, 사실 영라가 그 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라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성희의 비서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영라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빠, 영라야, 잠깐 나가 있어라. 진석은 비서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라가 밖으로 나가자 작업실 안에는 진석과 비서만 남았습니다. 진석은 비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정면으로 마주 섰어요. 이름이 뭔가? 김미정입니다. 회장님. 김미정 씨. 자네는 누구 명령으로 우리 딸을 감시하고 있나?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이사장님께서 영라 아가씨를 잘 보좌하라고. 보좌. 녹음하고 촬영하는 게 보좌인가? 진석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가 묻는 건 사과가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고성희 이사장이 자네에게 무슨 지시를 했나?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진석은 기다렸죠. 비서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네도 공범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회장님, 마지막 기회야. 지금 말하면 자네를 보호해주겠네. 비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한우진 씨 일 때문에 민감해지셨습니다. 우진이 일? 무슨 일인가?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공여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석이 재촉했습니다. 누군가? 빨리 말해. 지은호라는 여자입니다. 진석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지은호. 그게 누군가? 한우진 씨.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뭐라고?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 사장님께서 어렸을 때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내셨대요. 왜 찾아냈지? 비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거든요. 우진 씨 간이식 공여자로 쓰시려고요. 진석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자식을 버려놓고 간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냈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이라고? 명령이면 다야?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영라까지 감시한 건가? 영라가 이 사실을 알까봐. 네. 영라 아가씨께서 우진 씨를 병원에서 목격하신 후로 이사장님께서 더 경계하셨습니다. 진석은 비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자네,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나? 증거가 있나? 녹음 파일과 이사장님 지시 문자가 있습니다. 당장 내게 넘기게.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이사장에게 말하지 마. 알겠나? 네, 회장님. 비서는 고민도 없이 황급히 태블릿과 휴대폰에서 파일들을 꺼내 진석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녀도 아주 잠깐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망설였지만 어느 동아줄을 잡아야 할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파일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고성이, 모성애 하나 믿고 내 집에 들였던 네가 나를 이용하려 들어? 진석은 힘겹게 밖으로 나와 영문도 몰라 떨고 있는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영라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석은 영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26년의 가스라이팅이었죠. 아버지조차 믿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영라가 가슴 아팠습니다. 영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아빠가 눈이 멀어서 너의 말을 믿지 않았어. 네 엄마가. 아니 고성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았단다. 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영라 자신도 오랫동안 엄마를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알아주시잖아요. 진석은 딸을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약속한다. 지금부터 26년 동안 뒤틀리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거야. 네가 받았던 상처도, 성재가 겪었던 고통도, 그리고 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진이가 겪었을 아픔도 다 바로잡을 거란다. 영란은 아버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비서 김미정 씨. 진석은 다시 작업실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일은 절대 아내에게 보고하지 마. 영라 일상도 평소처럼 보고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자네가 준 자료들 잘 쓰겠네. 고맙네. 그리고 진석은 지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군, 잠시 시간 되나? 네, 시간 됩니다, 회장님. 그럼 나랑 잠시 청와대학교 병원으로 가지. 우진이를 만나야겠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석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26년 전 성희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한정식 집에서 일하던 성희는 참 단아하고 우아한 여자였죠. 무엇보다 아픈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에 진석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처가 불륜을 저지르고 어린 성재를 버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시절. 성희의 지극한 모성애는 진석에게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환이 백미러로 진석을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이 우진의 병실 위치를 안내했어요. 진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문패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칫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저 아이를 마주해야 할까요? 진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었죠. 우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우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성희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 있는 진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버지? 그래, 나야. 어떻게, 여기를. 우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진석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움직이지 마. 편히 누워 있어. 제가 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응, 다 알고 왔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병실에 갇혀 지내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연약한 청년을 이렇게 외롭게 방치해뒀다니. 죄송합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죄송하지. 자네가 왜 미안해하니? 제가 엄마 말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제가 약해서. 진석은 우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우진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회장님의 자리를 넘보려 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거든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진아, 넌 아무 잘못이 없단다.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아버지, 내가 26년 전에 네 엄마를, 아니 고성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도 성재도 영라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진석은 우진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여러 개나 있었어요. 우진아,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시간을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성재나 영라만큼이나 소중한 내 아들이란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우진아. 진석은 우진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아. 나는 네 엄마를 더욱 용서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우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버리겠다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우진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성희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랑의 언어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진석은 우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짐하듯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성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재야, 지금 어디니? 회사에 있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 중이에요. 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 취소해.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라. 네? 기자회견이요? 갑자기 무슨? 설명은 나중에 하마. 지금 당장 준비해. 성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시죠? 나는 괜찮아. 다만,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겼어. 진석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26년간 내가 저질러온 잘못들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아버지. 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아버지. 준비할게요. 고맙다, 아들. 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밝은 햇살 아래 숨겨진 어둠을 이제 걷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진석은 우진의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성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진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곧 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평소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진석은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목소리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을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나? 재단 사무실에 있어요. 왜요? 청와대학교 병원으로 와. 성희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병원이요? 갑자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다만 중대한 발표가 있으니 와야겠어. 중대한 발표요? 무슨? 진석은 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1시간 안에 와. 전화를 끊고 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26년을 함께 산 여자와 이렇게 끝을 맺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진석은 우진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놀라지 마. 아버지. 30분 후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슈르조 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각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진을 보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즐비하게 세팅됐죠. 진석은 우진의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마련된 단상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진석이 단상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진석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진의 휠체어는 옆에 세워두고 성재는 뒤에 섰죠.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이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석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우진 군입니다. 제 아내, 아니, 제 전 아내가 될 고성희의 아들이자 이제는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죠.
우진이는 지금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들 병세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죠.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일궈온 슈조 그룹의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석을 바라봤어요. 전 재산으로 생명나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우진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진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딸 영라에게, 제 아들 성재에게, 그리고 우진에게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성재가 뒤에서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석은 아들의 손을 느끼며 힘을 얻었죠. 하지만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진실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고성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성희는 단상 위에 진석과 우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여보, 안 돼요. 성희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성희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성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단상 쪽으로 달려왔죠.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진석은 성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있소. 당신이 숨겨온 모든 거짓을 세상에 알리는 중이오. 미쳤어요? 전 재산을 날리다니. 성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험악했죠.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날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요. 진석은 끝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난데없는 진석의 발표로 인해 고성이는 힘을 잃고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26년간 공들여 쌓아온 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그렇게 긴급한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후 로비에는 진석과 성희, 우진과 성재만 남았습니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이 휠체어를 천천히 성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성희는 아들을 올려다 봤죠. 우진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우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아.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신 같은 놈. 간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해서 이 꼴이 됐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고성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성희는 벌떡 일어나 우진을 노려봤어요. 더 이상 슬픈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죠. 차갑고 도끼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니까짓 게 뭐가 중요해.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야. 내가 박진석 재산 차지하려고 키운 도구였다고. 우진은 움찔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진석과 성재는 경악한 표정으로 성희를 바라봤어요. 저게 26년간 함께 살았던 여자의 본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동생 간까지 뺏어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잖아. 넌 정말 한심해. 엄마.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희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네 엄마 아니야. 감나무 보육원에서 한 번 버릴 때부터 너한테 정은 눈꽃만큼도 없었다고. 진석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희의 팔을 잡고 강하게 돌려세웠어요. 그만해. 이 여자야. 성희는 진석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소 가득한 미소였어요. 뭐? 당신도 26년간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았으면서 지금 와서 뭐? 정의로운 척?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진심으로. 사랑. 웃기고 있네. 당신은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전처한테 차여서 상처받은 남자가 나한테 의지했던 거지. 진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희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었거든요. 성희는 계속해서 독을 뱉었어요. 근데 당신 그건 모르지? 당신 전처 윤지에
그년도 내가 작업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거라고. 전처 윤지의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손바닥, 한참을 조용히 있다. 어디선가 커다란 손바닥이 날아왔는데 고성이의 뺨을 향해 그대로 퍽 하고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그대로 휘청거리며 주저앉으며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고성이의 뺨은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통증은 턱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성재가 주먹을 다시 쥔 채 그녀를 노려보며 있었죠. 진짜 어머니의 이야기에 성재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것도 엄마라니 인생이 불쌍하다. 진석은 황급히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아 말리며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기자 한 명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 기자가 다가왔어요. 김 기자, 이거 받으시오. 진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6년간의 거짓이 담긴 증거요. 당신이 우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은호를 어떻게 속였는지, 영라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다 들어있소. 고성희 비서 김미정 씨가 제공한 자료요. 당신 지시 문자, 녹음 파일, 영라 감시 영상까지 전부 말이오. 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기자는 USB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장님, 이 자료 공개해도 됩니까? 물론이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석은 성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오.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거요. 우진이한테 한 일, 은호한테 한 일,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요. 성희는 절규했습니다. 로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진석은 돌아보지 않았죠. 우진의 휠체어를 밀고 성재와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병원 밖 햇살은 따사로웠어요. 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세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진석은 우진을 내려다봤어요. 우진아,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만날 사람이 있지 않겠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석은 차에 우진을 조심스럽게 태우고 성재에게 말했어요. 성재야, 너도 같이 가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사과해야 해. 네, 아버지. 차는 순이의 가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순이의 가게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순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강호는 홀을 닫고 있었죠. 가게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청년과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거든요. 슈조 그룹 박진석 회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영업시간이 끝났는데요. 순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정순이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진석은 우진의 휠체어를 가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진석은 강호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석은 순이를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네. 순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슈조 그룹 회장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장님, 저는 박진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한우진입니다. 우진도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말렸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픈 몸으로. 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진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따님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따님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죠. 지은호 양 말씀입니다. 제 전 아내. 고성이가 은호 양한테 끔찍한 짓을 하려 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간 이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 은호 양을 속이고 협박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석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26년간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재산만 노렸을 뿐이에요. 제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으로 은호 양이 상처받았습니다. 우진이도, 제 딸 영라도, 아들 성재도 모두 고통받았어요. 저는 아비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쥐었죠. 일어나세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순이는 진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석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순이도 함께 울었죠. 회장님, 자식 살리려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은호가 위험하면 뭐든 했을 거예요. 사장님,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은호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순이의 말에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는 우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애 참 많이 아프겠구나.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니.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퇴근하며 들어왔어요. 은호는 가게 안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은호의 시선이 우진에게 꽂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청년,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은호야. 순이가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석이 은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호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 무지와 무능 때문에 당신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은호는 진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 유학 갔다던 그 우진이가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다니요. 우진아, 네가 왜 여기? 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너한테 숨긴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알던 그 쌍둥이 오빠가 나래, 은호야. 은호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순이가 얼른 은호를 붙잡았어요.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쌍둥이. 오빠. 응.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있었어. 감나무 보육원에서. 근데 엄마가, 고성이가 나만 데려갔어. 너는 버려두고.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동창에서 남매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은호가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우진도 여동생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빠. 한참을 울던 은호는 마음속에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는 순이를 돌아봤어요. 엄마, 제가 수술 받아도 될까요? 순이는 한참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순이는 알았죠. 은호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요. 은호야,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넌 내 소중한 딸이란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나. 은호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순이도 딸을 꼭 안았어요. 강호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죠. 은호는 순이에게서 떨어져 우진 앞에 섰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수술 받아요. 은호야, 오빠는 내 가족이잖아요. 쌍둥이 오빠잖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엄마가 너를 버렸을 때 나도 가만히 있었어. 난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오빠. 오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고성이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남매로. 우진은 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석과 성재, 순이와 강호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봤어요.
식당 밖으로는 따뜻한 빛이 흘러넘쳤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아들 우진마저 모두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된 은호와 우진, 그리고 진석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따뜻한 날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